김경수 게이트 나가서 청와대 경호처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인 요리입니다. 지금부터 메인 요리입니다. 문재인 일가 들통났다. 국정농단 들통났다. 그런데 문재인뿐이 아니고 김정숙, 문다혜 줄줄이 지금 검찰 소환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됩니다. 지금 각 언론에서 문재인 해고록에 대해서 막 이야기 나오고, 또 전주지검에서 수사하던 서창호 옛 사위 서창호 수사도 이야기 나오고, 또 타지마할 김정숙 타지마할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법망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구도가 지금 짜여지고 있고, 점점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를 조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해고록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해고록이 아니고 사실은 대담록이죠. 대담록. 이거 급조한 겁니다. 무슨 해고록 같으면은 본인이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기도 보고, 어떤 기록들도 보고, 또 대통령의 선거는 국정 관련한 국가 기록물 이런 것도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하록입니다. 대하록, 대담록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했던 사람하고 둘이 대화를 한 것을 책으로 펴냈죠. 책으로 펴냈는데 요즘은 대하록은 빠르면 일주일 만에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대담식으로 책을 만들어도 대담을 한 것을 다 녹음을 풀고 정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근데 지금은 한 하루 이틀 이렇게 녹음을 해서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 바로 텍스트로 나옵니다. 텍스트로 쫙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편집자가 한번 쭉 보면서 좀 문장이 되도록 윤색을 하고, 또 교정만 보면 바로 책 한 건 일주일 만에 뚱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 책이 지금 3만 원이 넘는데 그 책이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니까 책방 주인, 지금 평산마을에서 책방하고 있죠. 책방 주인이 책 파는 마케팅 기술을 발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게 엉터리로 다 채워져 있죠. 제목부터 그렇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이 집권하기 전에는 변방이었다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하자찬, 그리고 또 김정은 찬양, 무슨 김정은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다 폭발을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했다. 연평도 포격 피해자 찾아가겠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사과를 요구한 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아자찬과 김정은 찬양만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딱 걸린 게 김정숙 이야기죠. 김정숙. 뭐냐? 첫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책에 나오죠. 타지마할 관광 간 것을. 이것이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김경숙 게이트 나가서 청와대 경호처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진성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참모를 했었던 진성준 당선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김정숙의 타지마을 방문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안동 화해마을 방문에 비유를 했죠. 어쨌든 이 비유 자체가 부적절하고, 논란거리, 그러니까 그 비유 자체는 부적절한데 왜 이렇게 하는가? 진성준까지 나와서 이거를 왜 자꾸 그러니까 방어막을 막 치는가?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야 됩니다. 진성준 그렇고, 얼마 전에 윤건영을 비롯해서 27명의 친문계 당선인들이 갑자기 기자실에 몰려와서 때로 기자회견을 했죠. 왜 서창호 강압수사하느냐.
서창호는 문재인의 옛날 사위입니다. 이혼했습니다. 문다혜 씨와. 그런데 갑자기 왜 옛날 사위 실드를 치느냐. 그 다음 사례가 문재인이기 때문인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죠. 아니면 문재인 쪽에서 이거 좀 방어 좀 해줘. 이렇게 했을 수가 있죠. 진성준을 비롯해서 친문 쪽이, 고민정도 마찬가지고, 친문 쪽이 이 무슨 엘리자베스까지 이렇게 비호를 하면서 실드를 치는 것은 그만큼 이게 민감한 사안이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민감한 사안이, 진짜 민감한 사안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김종숙이 원래 문체부 차관 도종환을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장을 사실상 가로채게 해서 자기가 가면서 버킷리스트 채우는데 우리 그 예비비 3억 7천만 원 소비하고 이것이 이제 많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 계속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생략을 하고 언론에 잘 안 나온 이야기를 제가 한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타지마할에 40명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안에는 뭐 전속 요리사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 고민정도 그때 대변인이라고 그거 타고 갔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냐면은 일반 언론에서는 보통 이제 뭐 그 익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타지마할 가는 비행기 안에 유송하, 양이네스 이 두 여성이 있습니다. 자, 유송하는 문재인 정부 때 제2부속실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춘추관장을 했죠. 보도지원 비서관. 제2부속실 비서관인데 저 타지마할에 같이 갔죠. 같이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양이네스. 양이네스는 일반 언론에서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이렇게 나오죠. 그 단골 디자이너가 양혜일이라는 아주 유명 디자이너고 단골이. 그리고 그 딸이 양이네스인데 양이네스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무비서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있었는데 이런 2부속 비서관실 가서 일을 했습니다. 김정숙의 옷 코디네이터를 해주고 총무비서관 소속. 왜 총무비서관 소속이었을까? 총무비서관실에서 돈을 관리합니다. 특활비, 특수활동비, 총무비서관실에서 직업을 하죠. 자, 이 두 사람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유송아는 언론에 2년 전에 한참 보도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김정숙이 옷하고 구두 사는데 아주 그 명장, 그리고 구두도 고급, 수제화. 막 몇십 켤레씩 사고 옷도 막 몇십 벌씩 사고 하는데, 사러 갈 때마다 유송하가 이부속 비서관이 쫓아다니면서 봉투 속에서 5만 원권 신건을 꺼내서 다 계산했다. 그때 이 누비 명장 그리고 또 이 구두 가게를 하는 사람이 그때 조선일보에 실명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카드를 우리가 안 받는 게 아니고 카드를 줘도 되는데 카드는 안 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주더라. 뭐 한 1,000만 원, 7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막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주더라. 그러면 유송하가 그 현금을 어디서 났을까? 김종숙이 챙겨줬을까? 뭐 직접 챙겨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돈이 특활비, 특수활동비. 문재인이 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좀 어떤 정보 수집을 하고 이런 데 쓰라고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내려보냈는데 그걸 유송아가 옷하고 가방 뭐 이런 데 사는 데 썼다. 그리고 관봉권 이야기도 나왔죠. 그때 한 언론에서는 또 그 돈이 관봉권이다. 관봉권은 한국은행 띠지가 붙어있는 한국은행에서 갓 생산한 5만짜리 신권이죠. 그걸 봉투 속에 뭉텅이로 가지고 다니면서 옷 사고 하는 데 썼다. 그리고 유송아뿐이 아니고 이부속 비서관실에 있던 양인에서도 그렇게 지불을 했다. 관봉권 가지고. 관봉권은 일반 그 국민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띠지를 한국은행 띠지를 묶어서 그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면은 그 은행 띠지로 바꿔서 그 창구 손님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관봉권 한국은행 띠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은. 그런데 관봉권을 청와대 특활비로 준다는 거죠. 근데 그 특활비 뭉치 그대로 가져가서 옷 사고 구두 샀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 특활비 의혹인데, 그렇게 특활비를 쓴 것만이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문다혜와 연결이 됩니다. 문다혜. 문다혜가 문재인의 딸이죠. 딸인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부부가, 서창호, 문다혜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대통령 재임 중에 그 딸 부부가 태국으로 가버렸을까? 많은 괴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 제가 덜추자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은 이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문다혜, 태국으로 간 문다혜와 수상한 돈거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송하, 양인에스 특활비를 김종석을 위해서 펑펑 쓴 의혹이 있는 그 유송하와 양인에스가 태국에 있는 문다혜에게 돈을 보내줍니다. 그것이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팀이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유송하는 2월 달에 한번 이미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그 물증이 있으니까, 뭐 송금 내역 같은 게 있으니까 검찰이 소환을 했겠죠. 그리고 양인에서는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는,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는 출국 정지를 시켰습니다. 프랑스 국적이라서 출국 정지죠. 출국 금지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송하 양인에서가 문다혜에게 돈을 송금을 한 것, 이것도 좀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죠. 오늘 새로 나온 보도가 이것이 이제 특활비를 유송하와 양인에서는 특활비를 보냈을 수가 있습니다. 좀 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돈 보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특활비를 또 보냈다 이런 이유까지 있는데, 오늘 새로 나온 것은 오히려 문다혜가 경호원에게, 그때 청와대 경호원에게 수천만 원을 보냈다. 경호원 계좌에. 근데 그 경호원 계좌에서 이것이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 근데 그 수천만 원 중에는 태국 현지 화폐도 있다. 바트화. 그럼 이게 돈이 뭔가? 이게 수상한 돈이기 때문에 돈 세탁한 것 아닌가? 그런데 돈 세탁을 어디서 했느냐? 경호처에서 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엄청난 이것은 스캔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경호원에게 돈을 보내준 그 경호원이 어떤 경호원이냐 하면은 태국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경호원. 그러니까 자기들과 계속 하루 종일 얼굴을 보는 경호원이죠. 그때 태국으로 이주했을 때,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 가족은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경호원들도 갔을 거 아니냐? 그럼 이거 뭐냐? 돈이 더 들어가고 경호원이 해외까지 막 체류를 하면서 경호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국민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경호원이 그때 갔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같이 갔던 경호원에게 이 돈을 보냈다. 그래서 그 돈 세탁 의혹이 있던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경호처장이 주영훈입니다. 주영훈 경호처장도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경호원 혼자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동원이 돼서 이 돈 세탁에 이용이 된 그런 정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이 수상한 돈을 세탁을 하는데 경호처가 개입을 했다. 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이라서 더 자세한 내용은 파봐야 되지만은 주영훈이라는 이 당시 경호처장이 상당히 그 전에 원래 경호처의 공채 출신인데 이 노무현 때 그때 이 가족부장 뭐 이런 것을 하다가 나중에 그 노무현이 퇴임하고 나서 퇴임한 노무현의 경호 책임자로 갑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는 권양숙 씨의 비서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호실장이 됩니다.
경호실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 경호처로 바뀌면서 경호처장이 된 인물이죠. 그래서 문재인과 상당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문다혜 씨가 이 돈 세탁을 하려면은 그 현지에 파견되어 있던 경호원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러면 그 경호원이 경호처장에게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이거 해도 됩니까? 물어봤겠죠. 그냥 혼자서 왜 나중에 큰일을 당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경호처장이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거꾸로 문다혜와 조영훈 경호처장이 서로 뭐 친밀한 관계니까는 경호처장에게 나 돈 세탁 좀 해야 되니까, 아직은 추론입니다. 돈이 수천만 원이 갔기 때문에 우리 경호처에서 좀 해주세요 해서 그러면 파견되어 있는 그쪽 계좌로 보내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이것은 또 그 돈이 어떤 특갈비가 갔다가 다시 왔다가 했을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상당한 경호처 게이트가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문다혜와 태국 현지 경호원의 수상한 돈 거래, 여기에 주영훈 경호처장이 조직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김정숙, 문다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재인이 핵심이죠. 문재인이 그때 이 서창호, 문다혜 부부를 태국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태국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상직 전 의원이 하는 이스타항공, 타이스타 젯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특혜 취업을 시켜줘서 돈을 주도록 했다. 그 대가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발탁을 하고 나중에 민주당 공천까지 줬다. 그러면은 이것은 제3자 뇌물죄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와 문다혜의 그 수상한 돈 거래, 그리고 그 문다혜에게 돈을 보낸 유송하, 양이네스의 돈 거래, 이것이 밝혀지면은 엄청난 게이트가 되고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와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일이어서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봐야 됩니다.